그동안 여러 매체들에서 영양제 또는 건강식품의 효과를 다루는 영상들을 무수히 보아오셨을 텐데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신다면 그동안 보아오셨던 영상들의 진위 여부, 팩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생기실 겁니다. 웬만한 의사나 약사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의학적 검증 능력을 갖추시게 될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투메릭이란 식물인데요. 뿌리를 보면 뭔가 익숙해 보이죠? 우리나라 말로 강황이란 식물입니다. 이 강황가루는 역사가 매우 깊고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강황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6% 정도가 커큐미노이드라는 성분이고, 이 커큐미노이드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커큐민입니다. 사실 커큐민은 매우 모순적인 물질이에요.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로 유명한 물질입니다. 아무리 고용량의 커큐민을 복용해도 혈액에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먹는 그대로 장으로 배출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기도 했습니다. 후추랑 같이 복용하거나 커큐민의 입자를 더 작게 만들거나 다른 물질들과 합성을 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커큐민의 흡수가 더 상승했다는 데이터들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일부 연구 데이터들에서 몸속 커큐민 농도가 증가할 경우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보고됐다는 점이에요. 철분을 결핍시킨다거나 염색체를 변형시킨다거나 종양을 유발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주장들, 논란거리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장은 바로 커큐민이 체내에 고농도로 유지될 경우 체내의 염색체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국 FDA와 유럽 식품안전기구에서는 커큐민은 안전한 식품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검체의 일부를 떼어서 시험관에서만 약물을 주입해보는 연구를 인비트로 스터디, 살아있는 생명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보는 연구를 인비보 스터디라고 해요. 인비트로 스터디에서는 커큐민에 의한 염색체 변형 현상이 나타났는데 인비보 스터디 연구에서는 아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 논문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커큐민은 저농도에서는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염증 반응을 예방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커큐민이 우리 몸의 흡수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고용량을 투여해도 체내에서는 저농도로 유지되거나 아예 배출돼 버리기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고 결국 안전한 식품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 두 가지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조치로 인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 그래서 체내의 고농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과연 안전할까? 안타깝게도 사람에게서 커큐민의 고농도요법으로 장기간 동안 복용 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아본 연구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큐민의 장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체내 흡수율이 그렇게나 낮다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이 맞다면 커큐민은 그냥 허상의 물질일 수밖에 없어요. 커큐민이 안전한 것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좋다는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해 체내의 흡수율을 높이자니 부작용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앞에서 왜 커큐민이 모순적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커큐민은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이 없었다면 오랜 시간 전해져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커큐민의 특성을 연구를 통해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50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데이터를 통해서 커큐민의 효능을 확인해 봐야겠죠. 수천 년의 역사가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요. 커큐민은 정말 엄청나게나 많은 작용들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큐민의 장점에 대한 메타 분석 임상 연구 논문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커큐민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 내용을 위주로 안내해 드릴게요. 참고로 메타 분석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희 지난 59번 영상을 꼭 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꼭 보셔야만 앞으로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큐민 관절염의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대표적인 연구 논문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약 22개 정도가 있었고요. 이 연구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메타 분석을 한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22개의 연구들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모든 연구에서 커큐민이 관절염의 증상을 모두 개선시키는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커큐민은 관절염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영상을 끝내버리면 다른 일반 건강 채널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부터 내용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의학적 검증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커큐민의 관절염 효과에 대한 22개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연구들의 퀄리티가 높지 못했습니다. 지난 59번 영상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쪽에는 진짜 약을,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주고 양쪽 그룹에 진짜 약을 줬는지 가짜 약을 줬는지 속인 채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양측 눈가림을 한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라고 하는데요. 일단 22개의 연구들 중 양측 눈가림을 한 무작위 비교 연구의 형식을 갖춘 연구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대규모의 연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한한 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비욘드 닥터를 보아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 오메가3 연구나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연구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각 연구들마다 결과들이 제각각으로 나왔던 모습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커큐민 연구들은 효과가 있던 연구, 없던 연구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22개 연구 중 21개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죠. 확률로 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이 결과만 본다면 커큐민 효과가 진짜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커큐민 연구들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연구들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연구들 뿐이라면 이 점을 항상 조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스몰 스터디 이펙트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약물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려 한다고 해보죠. 임상실험 대상자가 단 10명 뿐이었고 실험을 일단 진행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었나? 실험 대상자를 더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10명이 처음부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임상실험 대상자는 구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은 계속해서 들고 그렇다면 일단은 이 결과를 학회에 먼저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숫자는 적지만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임상실험 대상자 수가 적은 소규모의 연구일수록 효과가 없게 나타난 연구는 학회에 보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있게 나타난 연구들만 학회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용어로 출간 오류라고 해요. 말 그대로 효과가 있다고 나온 연구들만 출간이 되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 현상입니다. 커큐민이 우연찮게도 일부 연구에서 효과가 있게 나왔는데 이러한 연구들만이 학회에 보고가 됐다면 매우 편향된 데이터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커큐민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과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2021년에 발표된 한 메타 분석 논문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발표된 커큐민 연구들을 모아 종합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안타깝게도 출간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커큐민의 연구들에는 출간 오류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떤 연구는 강황의 추출물로, 어떤 연구는 커큐미노이드로, 어떤 연구는 순수 커큐민으로 모두 다르게 투여가 됐고 투여 용량도 모두 제각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진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커큐민 때문인지 강황의 다른 성분 때문인지 적절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거리 역시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판단해 본다면 커큐민의 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이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하나 데이터들이 매우 편향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복용 용량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연구 데이터들은 커큐민에는 단지 관절염의 증상만을 감소시키는, 즉 진통제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만을 말한 것뿐이지 커큐민이 관절의 염증 자체를 감소시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국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커큐민에 호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위에서 관절액을 추출해서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해 봐야 하는데, 그러한 무작위 비교 연구 데이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020년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70명을 대상으로 MRI를 통해 관절염액의 부피 변화를 관찰한 소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 커큐민을 투여해도 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 자체가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커큐민이 체내에 고농도로 오랜 시간 존재할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커큐민이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데이터들이 매우 편향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커큐민이 관절의 염증 자체를 줄어들게 한다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류마톨로지 학회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시 건강식품들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커큐민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